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자연입니다. 자, 오늘 1시쯤에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양전하기도 했었는데 이내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양대지수 모두 하락권에서 머물렀는데요. 자, 그럼 오늘 있었던 이슈들 좀 복귀해보면서 시장 진단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리플레이 집 나간 외국인을 찾습니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인만이 매수에 참여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특히나 현선물 동반해서 매도 포지션 계속 잡고 있어서 도대체 언제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지가 또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떤 섹터가 핫했는지 섹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어저께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 좀 짚어봤었는데 오늘은 진단키트 관련주들 상한가 간 종목들 많았고요. 그 시세가 마스크, 손 소독제까지도 이어졌습니다. KM이 오늘 26% 넘는 급등세 보여줬고요. 웰크론도 13%, 모나리자도 9% 넘는 강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실적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 바로 CS윈드였는데요. CS윈드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오늘 베어링과 함께 동반해서 거의 20%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과연 악재는 다 나왔을지 이제 다시 한번 또 들여다봐도 되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섹터는 바로 건설주입니다.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다음 주에 한국은행 금통위도 예정돼 있는데요. FMC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지 여부도 또 키포인트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HDC 현대건설개발이 14% 넘게 상승했고요. GS건설, 중소형 건설주들도 오늘 5에서 6%대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지은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참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테마주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코로나 진단키트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봤고 오늘 상한가가 썼던 종목 참 많았는데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 또는 이 마스크 관련주들 이제는 정말 들여다봐야 하는지 이렇게라도 또 수익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필수 의료진도 사실 그동안 지금 1분기 때부터 많이 좀 부족한 좀 상황이고 지금 일단은 우리가 코로나 때 워낙 이제 진단키트나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도 글로벌적으로 환자 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시젠이나 아니면은 식품제약과 같은 회사들이 급등했던 회사들이 속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한 3만 5천 명 정도가 일단은 환자 수가 지금 뽑히는 것 같은데 이게 일반적으로 최근에 어느 관련된 의료진에서 발표했던 자료 수치에 의하면은 대략 3, 4개월 정도 완전 영역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유행이 또다시 재유행되고 그 다음 또 유행은 한 내년 1월쯤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런 테마형이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지는 않고 지금 당장이야 진단키트가 부족하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우리가 한번 겪었던 이런 시스템이 빠르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수요 자체는 사실 그렇게 민감하게 좀 반응을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원생명과학이나 웰크론 우리가 예전에 이제 쌓아왔던 마스크 관련주들은 시장에서는 부각되고 있기는 하겠지만은 오늘 WHO에서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유행하는 이제 병까지 같이 동반되게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했고 저는 이제 다른 섹터들 간에 좀 하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마스크 관련주들이 저는 어느 정도 부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될 가능성은 조금은 변동성이 굉장히 유의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테마성인 종목인 건 맞지만 이렇게라도 또 수익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2020년에 복귀해 본다면 진단키트, 마스크, 치료제 그 다음은 도대체 어떤 섹터가 될지 대표님 혹시 보고 계시는 종목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파리 올림픽도 있고 또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환경적인 요인들도 좀 관련된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힘을 받을 수 있게 환경적인 부분들도 조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코로나보다도 저는 일단 보고 있는 쪽은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엠폭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엠폭스 확산세가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는 올해에도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물론 코로나를 걸려도 이제 뭐 아픔, 통증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엠폭스는 사망으로까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후발주로 코로나 관련주와 함께 좀 움직이는 가운데 엠폭스 쪽 관련주로 엮인 종목들이 좀 더 강한 시세가 이후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진단키트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또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데까지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막 그냥 단순 기대감 테마성 이런 것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원숭이 두창, 엠폭스 관련돼서도 테마성과 이슈성으로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서 더 뒤에 나온 이슈 쪽이 이제 수급이 한 차례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로 지금 수덴텍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급이 원숭이 두창, 엠폭스 쪽으로도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오늘 녹십자 MS가 상한가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래량도 오늘 제법 많이 들어와 줬고요. 녹십자 MS뿐만 아니라 지금 휴마시스도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해 보이고 랩지노믹스, 시젠, 미코바이오메드 이런 종목군들이 후발주자성으로 저는 좀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 관련돼서 뭐 마스크, 진단키트 이쪽도 아예 보지 마시라는 건 아니지만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변동성이 큰 테마주들에게 수급이 쏠림 현상이 또 한 번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좀 보시되 이 안에서의 순서는 이제 엠폭스 관련된 종목들이 내일까지도 좀 시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보자 종목들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화진 과장님과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CS윈드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어요. 뭐 증권가에서는 뭐 이게 단기적인 거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아니다 뭐 3분기까지도 실적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실적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저도 실적 보고 놀라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CS윈드가 아마 전년도 11월쯤에 한번 급등이 바닥에서 나오긴 했었는데 그 이유가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한번 오른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CS윈드뿐만 아니라 이런 풍력 구조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이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1조 이상의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에 풍력이나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하부 구조물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타워 시설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한 25% 정도 상장을 했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211.5% 정도 영업이익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고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풍력 구조물 같은 경우가 한 5%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장률이 근데 이번 한 7% 정도 좀 올라오는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감안했을 때 우리가 보조금리 AMPC를 제외하더라도 성장이 나왔다는 점 물론 이제 GE보다는 베스타스 쪽에서 이제 그런 영업의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좀 굉장히 잘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향후에 사우디, 호주 쪽에서의 그런 풍력 관련된 수주 모멘텀이 좀 남아 있는 만큼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3분기, 4분기까지도 뭐 이런 일회성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과장님? 일단은 뭐 지금 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가파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단기적인 오늘 바닥에서 이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여기에 실적에 대한 호재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물론 미국 대선 리스크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차피 지금 신재생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이쪽 호주 쪽에서 아시아 제외한 국가들에서 먼저 빠르게 지금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것은 이제 만약에 미 대선 이후에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고 가정했을 시에는 신재생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본격적으로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오늘 6.6%가 올라왔고 아마 내일 여러 애널리스트들 보고서가 많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결국에는 대부분의 제목들이 달라진 풍력 에너지에 대해서 전망치나 점차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평가 상향치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내일 좀 급등을 할 겁니다. 급등을 하겠지만은 한 번은 또 쉬어갈 수 있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뭔가 시세가 좀 줄어든다면 그때 접근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지은 대표님께도 또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오늘 뭐 CS 윈드, CS 베어링 말고는 다른 풍력주들은 그렇게 좀 쫓아가지는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워낙에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이 참 많았잖아요. 뭐 미국 대선 테마 관련해서도 좀 모멘텀 받을 수 있는데 풍력 관련주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도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 해상 풍력 시장을 50배를 키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상 풍력 관련된 소식들은 좀 지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미국 대선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일단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 이제 민주당 쪽으로는 수혜 섹터로 분류가 되지만 항상 좀 발목을 잡았던 게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CS 윈드의 실적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이런 의구심들은 좀 불식을 어느 정도 시켜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좀 우리가 신재생 하면 약간의 불안 요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제 뭐 불안 요소를 좀 잠재울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나왔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시세에 대한 연속성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분위기가 해리스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대선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고, 또 9월 달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책적인 부분으로 또 아마 새로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 부각을 받는 섹터나 테마들이 새로 나왔을 때 그 힘의 동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변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실적이 좋다,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비중을 좀 크게 실기보다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계속 보실 수 있겠지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너무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좀 지켜보시거나 아니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 변동성을 좀 이용한 매매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좀 동일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상풍력 관련주들 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건설 쪽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HDC 현대건설이 14% 넘는 시세를 냈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금통위도 예정돼 있고 오늘 뭐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 모멘텀 안고 건설주들 좀 바닥권에서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그린벨트 해제 이슈와 아파트 공급에 대한 전망치가 이게 나오긴 했습니다. 나오긴 했고 아마 시간 대충 장 끝날 때쯤에 나왔었기 때문에 내일 과연 이 정책적인 모멘텀이 얼마만큼 반응을 해줄지가 중요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 금통위에서 그동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계속 이게 부동산 가격 버블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쉽게 안 하겠다라고 계속 이제 고집을 좀 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8월이 아니라 뭐 10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에 2분기 실적에서 GS건설이 굉장히 큰 폭의 컨센 상해를 보여줬었고, 물론 다른 건설사들은 컨센보다 못한 부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미분양 건도 굉장히 많았었고,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었을 때 얼마만큼 이제 미분양이 줄어들고 새로운 아파트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 건설에 대한 향후의 기대감이 얼마만큼 커지냐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건설주들마다 이제 해외 플랜트도 굉장히 비중이 높은 회사도 많을 거고, 국내 주택 건설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높은 회사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는 물론 HD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고 GS건설도 요 몇 년간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초에 많은 복구 규제를 통해서 충분히 많은 개선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GS건설이나 뭐 현대건설 그리고 HD 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실적적인 측면에서 마진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는 측면이 금리 인하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글로벌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캐나다든 뭐
유럽이든 영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한국은 적어도 8월 아니면 저 10월이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 수혜주는 충분히 건설주는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PF 관련해서 어느 정도 많이 축소가 됐는지 여부, 리스크 여부가 결국은 그 차이가 건설주를 좀 더 빠르게 좀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화진 과장님의 뷰가 뭔가 지난달이나 지지난달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바닥권에 있는 건설주들 많은데 분할 매수 관점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핫했던 섹터들 점검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